그래서 요런 걸 기반으로 이런 기술과 칩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코어가 어떤 제품들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은요. 여러분 칩을 만들었으니까 그 칩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첫 번째 버전 칩인 GC2, 두 번째는 저희가 GC200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기반해서 이제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 카드의 특징이 보면은 속 안에 칩이 두 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전력을 되게 적게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면 칩이 이제 두 개가 들어 있으니까 요런 거를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머신 범용 서버에다가 이제 이걸 꽂아서 제품한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제품이 바로 IPU 서버 4거든요. IPU 서버라고 부르고 4라고 하는 게 바로 숫자가 이제 칩이 4개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시면 IPU 서버 16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델의 DSS 8440이라는 장비를 이용하는데 이 장비는 사실은 그 V10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GPU도 똑같이 사용하는 장비예요. GPU 전용 서버인데 여기에 이제 V100 같은 경우 8개밖에 집어넣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8개 꽂게 되면 칩이 2개니까 전체적으로 1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적도가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많이 장비를 집어넣어 놓고 이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주로 추론용으로, 오른쪽은 소규모의 어떤 학습과 추론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건 범용 서버에다가 넣는 장비고요. 두 번째는 전용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전용 장비. 그래서 그 전용 장비 이름은 IPU 머신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제품이 나온 거는 IPU M2000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장비고요. 장비고 이 장비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IPU가 4개가 들었습니다. 4개가. 근데 얘는 이제 독립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추론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일반 X86 머신, 저희가 부를 때는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이름이 파퓰러라서 파퓰러 구동 서버라고 부르는데 얘하고 이제 광 케이블, 백지 광 케이블 연결을 해갖고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위에 있는 X86에서는 주로 이제 CPU 기반의 로드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IPU로 내려가야 되는 작업, 그러니까 AI 작업은 밑에 있는 전용 머신한테 내려서 작업을 하는 그런 분리형이거든요. 이런 분리형을 현재 쓰고 있는 데가 구글 TPU하고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요 IPU M2000 머신에다가 이 구동 서버를 묶어 놓은 거를 IPU 포드라고 부릅니다. 포드. 그래서 하여튼 이 머신 하나는 한 대가 1페타프롭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 시스템은 대부분 이게 스케일 아웃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라고 그러죠. 그 X86 서버가 있고 밑에 IPU M2000이 있고 이게 4개 IPU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완유짜리인데요. 요런 IPU 포드를 IPU 포드 4라고 부릅니다. 이 4라고 하는 뜻은 IPU가 4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AI 잡에 따라서 CPU를 많이 쓸 수도 있고 IPU를 많이 쓸 수도 있고 또는 GPU를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각자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X86도 늘려도 되고 밑에 있는 IPU M2000 늘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대의 포퓰러 서버 한 대에다가 이 장비를 2대를 하게 되면 이걸 파드 8이라고 부릅니다. IPU 포드 8. 그다음에 16, 32, 64, 128.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에 GPU가 64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규모를 보면.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그렇게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코어는 전체적으로 이 딥러닝 라이브러리 셋을 저희가 포퓰러라고 부릅니다. 파퓰러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AI 쪽에 사용하는 거에 소프트웨어 스택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쪽에서는 그거는 쿠다라고 부릅니다. 쿠다. AMD 쪽에서는 ROCm이라고 부르고 저희는 포퓰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IPU, AMD GPU, 엔비디아 GPU가 있고 또 나름 내부적으로 칩과 칩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을 또 여기는 NV 링크, 저희는 IPU 링크, AMD 같은 경우에 HSA가 있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영역이 있고 그 위에 노드에 들어가던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었거든요. 그 연산들을 구현해 놓은 그를 갖다가
포퓰러 스택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쿠다 스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우리가 딥러닝 연산을 할 때는 대부분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걸 씁니다. 프레임워크.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의 이름이 이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MXNet, 뭐 패들이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용 프레임워크, 대부분 밖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쓰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전용 그러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용 프레임워크로 이제 파바트라는 걸 지원합니다. 파바트. 그다음에 얘네들이 좀 문법이 어려워가지고 그 위에 좀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케라스나 패스트의 글루온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더 요즘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도코라는 걸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도코를 이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미리 이제 설치해 놓고 도코만 불러다니 기동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미리 설치했다는 거 요 밑에 부분을 다 설치해 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쿠버넌티스라는 어떤 거에 의해서 잡 스케줄링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텔렉타 기반의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이제 여러 대 머신에서 동시에 여러 유저가 사용하다 보면 자원을 갖다가 이렇게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센스를 배정한다든지 시간을 배정한다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잡 스케줄링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로 이제 많이 쓰던 게 IBM의 LSF라는 게 있는데 이거 오픈소스 버전이 슬럼이거든요. 슬럼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커를 지원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또 플랫폼이 있습니다. AI 관련된 잡을 이 데이터 전처리 부분, 그다음에 돌리는 부분, 서빙하는 부분 이런 등등을 이렇게 묶어놓은 플랫폼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오픈소스 플랫폼이 쿠베플로우거든요. 그래서 쿠베플로우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굉장히 복잡한 그림입니다만 이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시스템은 아까 보니까 무슨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IPv M2000에 보면 IPU가 4개가 있는데 나중에 얘네들 간에 엄청나게 많은 통신을 수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이제 이런 IPv M2000을 스테이킹 해가지고 클러스팅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에 보틀렉이 많이 생겨서 그 머신 자체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와 그 머신이 다른 머신과 통신하기 위한 외부 네트워크 구조를 IPU 패브릭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자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든 거예요. 요 렉 하나가 있는데 이 렉 하나가 IPU 포드 64나 128입니다. 그러니까 포드 64라고 하는 거는 IPU M2000이 16개 있는 거고요. 포드 128이라고 하는 거는 IPU M2000이 32개 있는 거거든요. 이런 큰 렉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 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렉들도 여러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대형의 AI HPC 클러스터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이제 이 렉 간에 통신하는 게 이제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은 여기 IPU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백지가 2개가 있는데 이 백지를 이런 링형으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네모 칸에 지금 요거 하나가 지금 IPU가 지금 4개 있는 건데 요게 하나의 머신이거든요. IPU M2000. 이런 게 일반적으로 몇 개가 들어가냐면 한 4개, 16개가 되니까 16개 곱하기 백지 2개의 대역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작은 규모일 때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런 걸 갖다 저희가 3D 토로스라고 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사용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일반 네트워크 아키텍처 여러분이 많이 봤던 뭐 스파닝 트리 아키텍처 이러한 거 좀 다른 전용 아키텍처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 렉이 또 수십 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또 아까 얘기했던 16개의 그 200G로도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뒤에다 달아가지고 스위칭 작업을 하게 되는데 스위치를 2개씩 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2개 곱하기 16개의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그거로도 대역폭이 부족하게 하면 뒤에다가 이제 백본 스위치를 또 달아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행하게 되면 이런 트리 구조로 이제 되게 되는데 이런 걸 패트리라고 부릅니다. 패트리. 그래서 그래프코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처음에 렉수가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스위칭 장비 필요 없이 링형 구조인 3D 토로스로 갔다가 나중에 이것도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패트리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멜라녹스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기본이 항상 패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 초기 이제 그 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스위치 없이 운영하다가 나중에
그 렉수가 많아지게 되면 스위치를 또 연동을 해 가지고 고대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AI HPC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시스템이 설계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통합 및 통합 관리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걸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대 머신을 가지고 여러 대 유저가 동시에 어떤 AI 잡을 수행을 할 때 또는 HPC 잡을 수행할 때 전통적인 슬럼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 잡 스케줄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도커 컨테이너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도커 컨테이너를 또 쿠버네티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지 잡 스케줄링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KVM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한 장비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그 IPU를 뭐 한두 개씩 가까이 VM한테 할당해서 그 VM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포드 16이나 32와 같은 여러 개의 렉을 가진 렉으로 구성되는 HPC 클러스터일 경우 버추얼 포드라고 하는 컨셉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좀 일라스틱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라스틱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VM한테 처음에 뭐 8개를 할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용자가 나 쓰다 보니까 8개 더 필요해. 즉 16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할 경우 이제 전통 예전의 방법들은 대부분 이제 VM 자체를 완전히 드랍을 한 다음에 새로 VM을 만들어 갖고 16개짜리 할당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VM을 없애지 않고 어떤 커맨드를 통해서 그 VM한테 아까 8개에 새로 8개를 이렇게 추가해 넣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일라스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의 관리를 할 때 리소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추가나 삭제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 시스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가능하게 해서 버추얼 IP 포드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AI 쪽은 뭐 한두 대의 장비 가지고 뭐 못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장비들을 이렇게 묶어 갖고 우리가 이제 이 AI 잡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멀티 프로그램 방식의 이제 멀티 노드나 멀티 GPU 환경에서 멀티 프로그램을 갖다 이게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엔비디아하고 저희 쪽이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이면서 저희가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서버 기반이에요. 그래서 한 머신에 이렇게 GPU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나중에 보면은 분산 작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산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팔렛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디스트리뷰션 팔렛을 통해서 한 머신에 있는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여러 대가 늘어나면 늘어난 여러 대에서 동시에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려면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또는 프로그램을 아예 개발할 때 여러 대 그 장비에서 잡을 기동시키고 그거를 갖다가 뭐 분산해서 기동시키고 다시 가져와서 수집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어떤 전용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라이브러리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그 MPI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I 쪽에서는 호로보드라는 걸 통해서 MPI 래퍼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프롬 짜기가 엄청 힘들어져요. 근데 저희 그래프코어 같은 경우 아까 버추얼 포드 매니지먼트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다른 렉에 여러 개의 IPU가 있을지라도 가상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한테 최대 64개를 마치 한 머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당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64개의 병렬 프로그램을 굳이 짜지 않아도 그냥 분산 전략 하나만으로도 바로 64개까지를 사용할 수 있고 향후는 뭐 1024개까지도 계속 늘어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프로그램을 돌리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게 저희 그래프코어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래프코어는 현재 이제 슈퍼컴퓨터 HPC 아키텍처로 슈퍼파드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장비가 바로 엔비디아의 그 DGX A100이라는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8개의 G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머신이 전력 소모량이 6.5kW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레퍼런스 렉 아키텍처 보면 한 렉에다 지금 5개거든요. 그러면 지금 GPU는
40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에너지 소모량은 32.5kW인데 이 정도가 되면 현재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요즘 데이터 센터에 한 4개 할당된 전원량이 3kW에서 5kW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뭐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도 보듯이 한 4개 32.5kW를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IPU 4개를 묶어서 IPU M2000을 만들고 또 요거를 18개나 32개 넣어가지고 IP 포드 64나 118 이렇게 만들고 가장 큰 경우는 1024개까지도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4,000개 IP로 확장이 되고 최대 처리량이 16 헥사프롭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그래프코어 헥사파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를 구성하는 한 넥, 예를 들면 파드 64 같은 경우는 64개 IP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량이 19kW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집적도도 높고 전력량은 좋게 소모하고, 그러니까 전력대 성능비도 굉장히 뛰어난 거죠. 누구에 비해서? 엔비디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그래프코어라는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가 총판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메가전 같은 경우 또 클라우드 전문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클라우드 솔루션을 같이 저희가 묶어서 한꺼번에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HPC 클러스터로는 그래프코어 헥사파드를, 그 다음에 스토리지 시스템은 셰프,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은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온프라미스 환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즉 AI HPC가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을 통째로 저희가 한꺼번에 딜리버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쭉 해보면요, 그래프코어는 신경망 전용 프로세서로 콜로소스라는 IPU 칩셋을 만들었고 버전 1, 버전 2까지 나와 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위쪽에 있는 1세대 카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카드는 지금 칩이 2개가 있어요. 카드가 칩이 2개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칩이 전력을 좋게 소모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걸 범용 서버에다 올려놓은 걸 갖다가 저희가 IPU 서버라고 부르고, 그래서 IPU 서버 4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는 2개, 칩은 4개. IPU 서버 16은 카드는 8개, 칩은 16개. 근데 저희가 전용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IPU 머신이라고 부르고, 첫 번째 제품 이름은 IPU M2000이거든요. 4개의 IP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태킹 해가지고 16대나 32개까지 이렇게 확장이 가능해서 그걸 포드라고 부르고, 포드 64, 포드 128 이런 것까지 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스택으로는 저희가 포퓰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뭐 MX넷, 패들 뭐 이런 것들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 저희는 전용 아키텍처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IPU M2000 속 안에 있는 4개의 IPU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그 IPU들이 외부에 있는 IPU들 간의 커뮤니케이션하는 아키텍처,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IPU 서버 16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16이라는 장비에 IPU 링크 케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이 토로스 아키텍처를 만드는데 그것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IPU 포드 머신 16그러니까 포드 64라든지 32 같은 포드 머신에도 전용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왜? 항상 여러 대 장비를 묶어서 통신을 할 때 항상 네트워크 버틀력이 걸리기 때문에 이 슈퍼컴퓨터 분야는 자체 네트워크 구조를 따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메가전 같은 경우는 AI HPC 또는 AI HPC 클라우드를 한꺼번에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포드 뭐 128 같은 경우는 32개의 IPU M2000을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024개까지 렉을 확장할 수가 있어서 64,000개의 IPU하고 16 헥사프롭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오픈소스에 사용하는 도커라든지 슬럼, 쿠버네티스, 큐플로우 같은 걸 통합해 갖고 하나의 큰 AI HPC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고객 사이트에 직접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